야호! 안녕하세요. 시흥을 대표하는 언론 시흥타임즈 우동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흥이 좋다, 송미가 좋다, 시흥시의회 의장 송미입니다. 민원 해결사 송은창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의장님이 되시고 부의장님이 되시고 이렇게 의장실에서 보니까 너무 또 새롭고 너무 좋네요. 또 혈색들이 너무 좋으세요. 나는 우리 오동환 대표님 뵈니까 참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 전화 한 통 안 주시고. 이제 구대의회가 개원한 거죠? 네. 구대의회가 개원했는데 두 분이 같은 지역구신데 의장과 부의장이 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송은창 의원님하고 함께 무투표 당선에 또 같은 지역구에서 이렇게 의장 부의장으로 시민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뭐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무투표 당선됐으니까 일단 우리 의장님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무투표 당선이라는 거는 아마 우리 시흥시의회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없었던 일이죠?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이제 이례적인 일이긴 맞긴 해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뭐 바깥에서 이제 한간에 들리는 얘기는 뭐냐면 무투표 당선이 되려면 5대가 더 쌓아야 된다. 지난 8대 의회랑은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이 팔자보다는 구자가 세다. 아, 그렇죠. 예. 또 의장이 아시다시피 네. 여성이잖아요. 네. 아, 우리 시 최초죠? 예, 네, 최초고 또 부의장님이 약간 기가 눌리셨다. 지금 보니까 의장님한테. 그러니까 기를 좀 그만 눌려야 되는데 이게. 그러고 어떻게 됐든 구대는 네네. 지금 초선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재선이 6명, 초선이 10명. 아, 그렇구나. 네. 이제 10명이고 이번 그 22년 5월에 이제 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우리 지방에 법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이해 충돌되는 이런 상임위도 못 들어가고 네네. 발언도 못 하고. 의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번에 우리 그 이제 지방의회 독립과 관련돼서 네.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동안에 어떻게 원하던 바셨던 건가요? 뭐 궁극적으로는 저는 의회는 인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독립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말은 독립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독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제도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았던 거죠? 맞습니다. 이해충돌과 관련된 이야기 하셨잖아요. 아까. 그리고 의원들이 사실은 뭐 그 상임위 배정하는데도 좀 애를 먹고 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의장님, 부회장님이 이해충돌인데? 같은 지역구에 같은 지역구에 같이 무투표로 당선됐잖아요. 송미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 입문하신 게 제가 알기로 꽤 오래되셨고 그래도 나는 이래서 정치하려고 했다라는 거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19살 때 봤던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하게 됐을 때 19살 때요? 네, 제 첫 직장이 국회의원 비서였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네네. 그때 저한테는 되게 정치가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여졌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이기도 했고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무르면서 살게 된다면 그때 정치로 한번 봉사해보는 것도 좋겠다. 네, 그렇죠. 정치는 저한테 뭔가 세상을 좀 더 희망적으로 만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있고 또 그런 사명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요 늘 그 이상하게 신문을 보면 꼭 정치면부터 봐요. 이 대부분 뭐 사이면 뭐 보통 사람들 정치면 잘 안 보는데. 안 보는데 네. 그렇지만 또 내가 과연 할 수 있는가? 내가 갈 수만 있다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장국동 단체장들이 모였을 때 우리도 마을 대표 한번 좀 일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뽑아보자. 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서 우리
그 평소에 느꼈던 정치에 대한 불신을 한번 조금이나마 우리 기초위에서 한번 바꿔보자. 그러니까 마을에 이제 뭐 대표격인 분들이 이렇게 모이셨는데 발탁되신 거네. 발탁이 아니고 내가 하겠다. 네. 도전하신 거구나. 네. 네. 지난 8대 내가 잘했다, 못했다, 아니면 잘한 부분이 있으면 뭐 말씀해 주시고,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뭐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지난 8대 때 이제 가장 조례를 최다 발의를 했는데 이 많은 조례들을 발의하면서 이 조례들이 정말 깊이 이해가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이 조례 당사자들에게 정말 그분들도 공감이 됐던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원래 이제 의회라는 것 자체가 사실 입법부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 발의를 하고 조례 개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주된 임무인데 부대에 와서 제가 가장 좀 중점적으로 생각한 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첫째는 의원님들이 조례가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조례 당사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어서 이 정말 당사자들에게도 이것이 우리가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조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부대에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의원님들도 함께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다. 열심히 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런 시의원의 역할을 충실하려고 그래서 5분 발언 좀 했고 계속 또 이게 구도신권 문제 이런 문제를 나름대로 좀 열심히 했는데 저는 9대 때는 좀 조례 쪽으로 좀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그 의회 열릴 때마다 보잖아요. 우리가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때 보면 5분 발언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궁금했어요. 그 5분 발언 본인이 다 쓰시는 거죠? 그렇죠. 써달라고는 않고 써다 그렇게 어떻게 써줘? 내가 얘기할 건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날카롭게 잘 찌르시지?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5분 발언 준비한 팀이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시흥하면 지금 현재 떠오르는 그런 어떤 이미지 이런 걸로 보면 온 곳이 거의 뭐 공사판이 많잖아요. 도시개발이 한꺼번에 막 일어나다 보니까 그 도시환경 쪽에서도 굉장히 좀 집중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뭐 개선된 분야 1위도 대중교통이고, 맞습니다. 또 아직도 불만 1위가 대중교통이고, 또 우리 그 하천 쪽에 하천, 하천 그 양달천이라든가 방완천, 산현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상수서부터 이 오염돼서 물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가 양달천하고 물항호수공원만큼은 수질을 한번 개선해보고 싶다. 지금 물항호수공원이 경기보건에서 그 정기적으로 측정하잖아요. 비 오면 6등급이에요. 비 안 오면 5등급인데 사실 10여 년 전 데이터를 보니까 그때는 6급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거는 전 목감 지구가 들어서면서 뭐 외곽고속도로도 생기고 또 그 하늘 휴게소 이런 쪽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양달천을 통해서 이게 지금 물항수지도 흘러 들어가거든요. 좀 꼭 그 부분을 좀 개선을 뭔가 아웃풋가 나오게 수지를 좀 좋게 또 주민들이 좀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산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좀 만들고 싶어요. 도시환경 쪽에 계셔가지고 제가 그 질문을 드렸고 송민 기자님한테는 여기는 이제 물항호수 뭐 이쪽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지금 개발 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느 부분에 지금 딱 집중하고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하철도 들어오고 도시도 성장하고 이런 반면에 비해서 이 원도심의 전반적인 것이 개발이 됐던 기존의 형태를 도시 재생을 하던 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큰 틀에서 이 북부의 전반적인 원도심 개발이나 도로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될 시점이 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흥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이 권역 간의 이동 거리가 맞습니다. 길고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네.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두 분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갑자기 좀 궁금해요. 왜냐면 지금은 다 큰 상태라. 저는 섬에서 살았고요. 섬이요? 네, 네. 지금도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여전히 다리가 안 놓였어요? 예, 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렸을 땐 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아, 진짜요? 네, 지금의 이 정치하는 저를 아주 오래전에 제 지인들은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뭐 어릴 땐 말도 없고 그냥 늘 아니, 그러면은 혼자, 예. 전기도 안 들어오는 섬에 고립돼서 예, 그렇죠. 거기서 뭐 거의 뭐 자연인으로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전 지금도 자전거를 못 타요. 왜요? 그러니까 마을에 자전거가 없었어요. 아, 우리 클 때, 중학교 때. 말이 있었나요? 예? 그러니까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만 자전거 그 짐바지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잣집 아들만 책가방 올려놓고 뛰어다니는 거야 그냥. 대정부적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 1위가 출산율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시죠? 그렇죠. 늘 뭐 그 고민 많이 하죠. 사실 우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이라는 뭐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아이들을 키울 만한 여건인가? 이거 우리 시흥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정말 여기서 마음 놓고 아이를 키워도 되겠다, 아이를 낳아도 되겠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저는 예, 이런 예. 생각을 늘 합니다. 네, 네. 이 출산율을 높이려고 지금 뭐 안 낳는 사람 자꾸 낳으려고 하지 말고 현재의 애들을 키우면서 이 부모들이 애들을 키우는 재미를 느끼고 힘들지 않게 우리 시 행정적으로 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야 이게 애기 우리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애기 키우기 참 잘해주는구나 시흥은. 그럼 이 젊은 부부가 떠나지 않고 여기서 또 낳지 않을까. 의회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 집행부의 견제기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시 뭐 어느 정부든 이 정부가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견제하는 기구가 세야 되는 거잖아요. 견제 역할도 어떻게 잘 하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뭐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분명히 서로 공존하면서 상생해야 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같은 시민의 4년의 선택을 받은 공직자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의원이건 집행부건 다 같은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만약에 집행부가 그런 것들이 우선시 되지 않는다면 그런 건 의회에서 강력하게 견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모든 그런 그 예산 하나하나도 우리 시민의 위치에서 보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다. 뭐 그러고 사실 우리가 그런 감시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 정부도 나름대로 이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고 하여튼 시민을 좀 무섭게 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좀 될 수 있게 시정부에서 그쪽에 좀 열심히 좀 열중해 줬으면 근데 뭐 의원님 두 분 의원님들이 계시는 한 뭐 시 집행부가 그냥 섣불리 하진 못하겠는데요. 의회에 이제 이렇게 출입하다 보면 당대당 대결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한 사안을 딱 놓고서 시민들 입장에서 저거 별거 아닌데 싶은 건데 자존심 싸움도 걸리고 뭐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다툼 같은 걸 좀 피하기 위해서 좀 굉장히 좀 다 두 분이 지혜를 발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뭐 8대 때도 뭐 간혹 그런 일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결국은 시민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 그리고 포결은 가장 선택하지 않아야 될 마지막 수단이다. 네. 저는 제가 세운 기본 원칙입니다. 제가 과정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의원님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이 선택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보내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보다는 시민을 바라보고 가면 분명히 그런 문제들은 해결되고, 그리고 평소에 의원님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된다면 뭐 정책적으로 우리가 서로 대결을 할 수는 있지만 뭐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금이 가지 않는다면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시민을 바라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하면서도 그냥 우리 의원 소신으로 밀고 나가게. 예, 좀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시민이 위치에서 생각해서 이게 잘못됐으면 후퇴해야 돼요 이게. 정답이죠. 근데 지금까지 뭐 이렇게 4년 이제 5년 차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정당에서 지역의 시의원들한테 뭔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네네. 이런 일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이제 이렇게 어떤 문제들을 지역의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예,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저는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고 시의원의 역할이 있지만 어느 땐가는 이 두 바퀴가 세 그럼요. 바퀴가 맞물려 예, 가야 예. 더 크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두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 지금의 이 정당 체제들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게 어쨌든 시민들이 바라는 의회는 그런 걸 거예요. 시민 입장에서 바라봐주고, 그리고 당대당으로 정략적으로 이제 싸움을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 예. 추석이 곧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로 이제 시민분들한테 인사 한 번씩. 아무튼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도 어렵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그래도 잘 견뎌내고 계시는 시민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요.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 맞이한 명절이지만 우리 모두가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건강 잘 챙기시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그리고 좀 더 바르게 의정활동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과 늘 함께 응원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행복한 명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유튜브 영상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여간 고생 많으셨고 참 힘든, 지금 또 과정이 경제가 어려워서 이렇게 힘든데 우리 시민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희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시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의장님, 부장님 오늘 긴 시간 이야기 나누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의장님, 부의장님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거 보면서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뭐 이런 자리 말고 밖에서라도 편하게 그냥 뭐 놀다가 찍을 수도 있고 뭐. 내가 먼저 예약할게요.